평효율 개선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율 개선을 통해서 어떤 매출을 증대하는 것인데 어떤 상품 개발을 통한 평효율 개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율 개선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평효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율이 뭐냐? 평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일평균 매출액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을 때 5평에서 500만 원을 판다면 평당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평에서 500만 원을 판다. 그러면 평당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평당 5평이었을 때 500만 원 파는 것이 10평 했을 때 500만 원 파는 것보다 평효율이 2배로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평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단위 면적당 매출이 평효율이니까 평효율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면적이었을 때 효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이 많다. 이러한 개념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랬을 때 평효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먼저 객수가 많다. 고객이 많다. 어떤 특정한 마트에서 고객이 많으면 매출액이 높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동일한 면적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객단가가 높은 거. 그다음에 어떤 객단가가 높게 되면은 높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고객이 A 품목도 사고 B 품목도 사고 이렇게 한 가지 상품만 사는 게 아니라 한 고객이 5천 원만 사는 게 아니라 10,000원이다. 그럴 때는 객단가가 높으면 매출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평효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객수와 객단가가 증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객수하고 객단가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객수를 높인다. 이 얘기는 고객이 많이 오도록 한다. 이거는 상품 가치를 차별화되면 새로운 고객이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상품이라든지 특화한 상품이라든지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을 통해서 상품 가치가 차별화된다면 어떤 객수가 증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MD가 차별화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파워 MD라고 해서 고객이 원하는 MD가 있을 때 어떤 차별화된 MD가 있을 때 객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객단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어떤 거냐. 스마트한 가격이라든지 가치 있는 포인트 진열이라든지 프로모션을 효율적으로 해서 어떤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줘서 고객들이 여러 가지 품목을 사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객단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객수를 증가된다든지 객단가를 높이는 거가 평효율 개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효율 개선 전략 중에서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평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상품 차별화를 하는 것인데 캐트별 평효율 한번 볼게요. 캐트별 평효율이니까 캐트가 뭐냐? 상품 품목별 평효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야채, 청과 이런 거잖아요. 청과 이런 게 평효율이 340만 원이었는데 330 이렇게 하면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다음에 가공식품은 490에서 470 이렇게 좀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네요. 생활용품도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의류는 떨어졌다 올라갔다. 평효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품을 이게 매 한 3개년 정도의 트렌드를 봤을 때 별로 효율이 좋지 않은 상품군은 좀 축소시키고 커트시킨다든지 아니면 잘 팔리는 상품이나 효율이 증가하는 상품을 확대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상품을 차별화하는 방법이
이 어떤 매출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확대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렇게 등산복이라든지 노트북, 생수 이런 트렌드한 부분. 커트해야 되는 축소해야 상품군을 축소해야 되는 상품군이 뭐냐? 아동 음반이라든지 잡지, 예? 자동차 몰딩류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축소해야 되는 상품군은 이러한 상품. 일단 평효율을 봐서 품목별로 점포마다 좀씩 다르겠죠. 그러니까 좋은 효율이 높은 상품은 확대시키고 효율이 낮은 상품군은 축소시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상품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상품을 특화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건강 관련이라든지 특화 상품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상품군이 뭐냐? 단독 상품과 특화 상품으로 좀 나눠서 보면은 어떤 트렌드로 슬로우 세이프티라는 어떤 트렌드로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한다든지 유해 성분이 없는 거라든지 이러한 걸로 어떤 무첨가 요구르트라든지 이러한 상품을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이러한 거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슬림 라이트라고 하는 트렌드로 하면 컵 시리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용량 특화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식재료용 조미료를 특화해서 가격은 낮추고 용량은 좀 키우는 거 이런 부분이겠죠. 참기름 1800리터짜리라든지 식용유 2700ml라든지 그다음에 슈퍼푸드라고 해서 호두 블루베리라든지 건강식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건강 관련 상품 이러한 부분을 특화해서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 상품 차별화를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기후와 취미 트렌드를 반영한 특화 상품.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과 어떤 나들이, 가치 소비, 다문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를 보면 어떤 여가 생활이 증가된다든지 명품을 선호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트렌드가 있으니까 프리미엄 커피를 개발한다든지 유럽산 밀맥주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나들이 요즘에 이제 여가 생활이 증가되니까 나들이용 대용량 스낵 기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치 소비 명품 선호를 한다는 거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병행 수입한다든지 다문화에서 수입 소스 특화전 상품 구성을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어떤 가정 간편식을 개발을 통해서 상품을 차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시켜서 놀부라든지 BBQ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찌개류라든지 스프류, 덮밥류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는 거고 전문 식자재 업체하고 연계해서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아워홈이라든지 CJ라든지 이런 데에서 탕, 도시락류를 개발한다든지 먼저 우수 중소기업 PB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프리미엄 상품을 개발하는 프리미엄 상품으로서 춘천 닭갈비라든지 안동 찜닭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품질, 신뢰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겠죠. 평효율 개선 전략의 하나로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또 상품의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뭐냐.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의 시도에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상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장을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프로세스, 트렌드를 선도하는 어떤 상품의 개발 프로세스는 뭐냐? 어떤 월 1회 어떤 아이디어를 서치를 통해서 상품화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검토가 되면 상품을 개발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어떤 차량용 우산 거리대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음료 거리대 겸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무실까지 확대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소맥잔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소맥잔 형태의 맥주병을 만든다든지 확대하는 개념은 맥주 소주잔 세트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아이스컵인데 이거를 보온 기능이라든지 눈금 표시 이런 걸 가미를 해서 아이스박스에 냉면 용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의 시도를 또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평효율 개선 전략 하나로서 또 조리식품을 차별화해서 어떤 평효율을 개선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리식품 차별화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사실은 이제 우리 동네 같은 데 보면 밀키트 전문점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맞벌이 부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대형마트라든지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데서도 어떤 그 조리식품을 차별화해서 어떤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기 대용식에 대한 효율 개선이라는 항목과 대표 상품, 핵심 상품화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어떤 신상품을 보강한다든지 그 다음에 만두 같은 거에 즉석 시연을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통큰 잔치국수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대표 상품 뭐 어떤 핵심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치킨 원료로 해서 차별화해서 새우튀김 뭐 이렇게 현지 새우튀김을 태국 현지에서 생산 전 공정 관리를 한 그런 거를 만든다든지 국민 대표 간식을 개발한다든지 해외 상품 도입을 한다든지 이러한 거를 통해서 조리식품을 통해 가지고 즉석 조리의 어떤 이런 트렌드가 강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서 상품 개발을 하는 부분 이렇게 차별화하는 것도 어떤 평효율을 개선하는 일환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평효율 개선 전략이라는 건 뭐냐. 평효율이라는 거는 매출액을 평당으로 나눈 거다. 단위 평당 매출액이다. 이러한 평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수를 증가하든가 객단가를 상승하면 평효율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객수와 객단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상품 차별화를 하는데 건강을 테마로 한다든지 고객의 취미를 어떤 주안점을 한다든지 고객의 시간을 전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을 시도도 하고 조리 상품을 차별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 시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말씀드리면 평효율이란 뭐냐. 그 다음에 평효율 개선 전략으로서 두 가지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퀴즈로 해서 이번 시간에 평효율이란 무엇인가 평효율 개선 전략으로서 두 가지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러한 처음에 평효율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과제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